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D스테크의 DT 사업부에서 모델 개발 검증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혁 대리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MD스테크와 DT 사업부,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스테크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동차, 국방, 항공,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설계, 시험 및 검증 개발 도구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속한 DT 사업부는 설계부터 검증까지 특히 개발 테스트 영역에 집중하여서 최적의 도구와 방법론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버거 및 컴파일러 영역에서는 라우터바이 트레이스 32, 그리고 그리니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암 개발 환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도구들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솔루션 영역에서는 DT 플러스를 통해 커버리지, 성능 측정, 디버깅을 위한 통합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및 검증 분야에서는 매틀랩 시뮬링크 소프트웨어 스테이트 플로우 모델 기반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 검증용 코그나타, 그리고 코다 와이어리스 플랫폼까지 모델 및 시스템 수준에서의 검증을 지원하는 툴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델 검증 솔루션에 대해서는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모델 정적 분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웨비나 때는 모델 동적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모델 정적 분석 도구인 MES의 MXAM은 모델 이그즈미너의 약어인데요. 모델링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점검해주고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MAB나 미즈라 오토코딩, 그리고 ISO 26262, 또는 기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검사해주고 리포트를 생성을 통해서 모델 품질 활동을 이제 모델 초기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 웨비나 때 소개해드릴 리액티스는 시뮬링크 모델 기반으로 모델 테스트 자동화 환경을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리액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모델 동적 테스트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숫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제 커버리지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구를 가지고 정적 분석과 테스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모델 기반 개발에 대한 신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이 모델 검증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엔비디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모터 제어 기반해가지고 매틀랩 시뮬링크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저희 임종수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좀 모셨는데요. 임종수 대표님은 약 20여 년간 매틀랩 공식 저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매틀랩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에 관련된 서적을 다수 집필하셨고요. 오늘 엔비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종수 대표님께서 엔비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개발한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검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순서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희 이제 이 발표 자료와 설문에 대한 링크가 이제 웨비나가 종료될 시점에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비나 종료 시점에서 저희 채팅창에서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발표 자료 그리고 이제 설문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설문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 설문은 정성스럽게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한 10분을 정성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3만 원권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저희가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발표는 수진의 임종수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할 그 임종수라고 합니다.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제 이번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오버뷰 형태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요. DC 모터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교류 전동기에 대한 구동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ST 마이크론이라든지 각종 MCU, 인피니온이나 TI 같은 걸 이용해서 PWM 센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심스케이프라는 또 모델 기반 그 개발을 갖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DC 모터라든지 각종 컨버터를 갖다 구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도면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MCU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떠한 이제 매뉴얼리 뭐 이런 기법보다는 요즘은 이제 모델 그야말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그야말로 시그널 체인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올바르게 자기가 원하는 타겟이 됐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MCU 타겟 제품에 들어가는 MCU를 선택을 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자, 이와 같은 이제 모델 기반의 이제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매트랩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매트랩하고 시뮬링크하고 스테이트 플로우, 그다음에 심스케이프 여러 이제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트랩은 이제 전통적으로다가 이제 정적인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컴퓨터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을 때 그걸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시뮬링크는 이제 어떠한 클락 기반으로 했을 때 한 클락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주는 일종의 컨비네이션 로직. 그다음에 스테이트 플로우는 이제 상태에 따른 이벤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시퀀셜 로직을 갖다가 이제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매트웍사에서는 매트랩, 시뮬링크, 그다음에 스테이트 플로우 이 세 개를 갖다가 이제 개발 도구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였었는데, 이제 각종 이제 그 여러 이제 화학이나 어떠한 기계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갖다 전기랑 같이 구동시키는 어떠한 멀티 도메인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기계적인 어떠한 걸 갖다가 이제 시뮬링크로 모델링하고자 하는 건데, 시뮬링크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기계가 됐건 전기가 됐건 그걸 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그 시스템에 대한 결국은 이제 상태 방정식을 갖다 구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거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 기반으로 갖다가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떠한 물질 M이 이제 스프링에 있다는 또는 댐퍼 같은 걸로 해서 눌렀다가 놓으면은 스프링의 탄성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모션 이퀘이션으로 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가속도와 속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짜 요거에 대한 이제 각종 이제 상수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화를 갖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수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면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뮬링크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서는 빌러시티, 여기에서는 이제 에스로레이션이라고 해서 가속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이제 시뮬링크 기반의 이제 요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시뮬링크. 시뮬링크는 이와 같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분해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스테이트 플로우는 여기에 이제 어떤 스테이트, 이제에 따른 이벤트를 추가해가지고서 또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잘 이제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원하는 것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구현 가능한 블락 부분을 갖다 따로 모아가지고서 C 코드나 아니면은 또 내가 직접적으로 MCU를 선택을 해주면 그에 따른 그 선택한 MCU에 맞게 C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동작을 지키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 이제 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다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같은 이제 인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잘못돼 가지고서 이제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 큰 회사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증된 툴에서 생성된 코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안전상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OEM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반 회사들에서는 이제 매트랩이나 시뮬링크나 아니면 또 이제 스테이트 프로나 요즘에서는 이제 심스케이프를 이용한 멀티 도메인 이런 걸로 모델 기반으로 갖다가 많이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MCU 코드를 갖다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한 모델링으로 했을 때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땄다가 땡기면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걸 갖다 이렇게 수렴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DC 모터를 갖다가 이제 이처럼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DC 모터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동작의 원리를 갖다가 이제 수식적으로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등가 회로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속이라든지 유기기전력이라든지 권선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크 최종적으로 이제 토크 계좌 자속에 의한 토크를 갖다가 이제 각속도로 나타내주는 요걸 갖다가 해서 이제 결국 모토에 이제 어떤 부하를 걸어서 이제 어떤 정기적인 힘을 갖다가 기계적인 힘으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모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DC 모터를 등가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이걸 갖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와 같은 수식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는 기계적인 해석식이기 때문에 모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겠죠. 요것이 그러니까 결국 모터의 정기적인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DC 모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갖다가 표현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적인 걸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요 수식을 갖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수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링크 기반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서브 시스템을 갖다 마스킹을 해가지고서 외부에 독립적인 어떠한 이제 블락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고서 이제 여기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마스킹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서 이제 전원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V by F로 갖다가 전압을 갖다 높이나 쭉 올리든지 높이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계단 처음에 전원을 인가하고서 그냥 바로 돌리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터를 만들었으면 자, 이 모터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PI 제어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PI 제어, 여기서 이제 전류 제어, 토크 제어,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PI 제어를 갖다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 요 부분만 우리가 따로 뽑아서 이거는 모터니까 요 부분만 따로 뽑아 가지고서 요거를 갖다 C 코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인피니언이나 아니면은 또 NXP라든지 아니면 TI나 SD 마이크론 같은 걸 갖다가 타겟팅을 한 다음에 요거 갖다가 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코드를 갖다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모터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 PIGR을 해서 나오는 요 결과 자, 요런 결과를 갖다가 2500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은 기존에 자, 요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PI 제어를 갖다가 한번 저기에 보여줬던 걸 갖다가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줬을 때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는 속도를 갖다 2500rpm으로 했을 때에 속도 제어를 해서 2500rpm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2500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제어, 속도 제어 잘 됐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 요거는 개인 들어가는 거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요걸 해서
자, 여기에서 요렇게 묶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생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스케이프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시뮬레이션은 이제 일반적인 수식 기반으로 해서 여기 유기 기전력을 갖다 피드백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더 현실성이 있도록 이제 심스케이프라고 웹웍스에서 개발한 건데, 자, 이거와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모토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H 브릿지, 그 다음에 PWM 컨트롤러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갖다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회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계,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렇게 블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더블 클릭을 해서 모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H 브릿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파라미터 수정을 해준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PM을 측정하는 아주 정밀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PI 제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 제어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수식적으로 기반으로 한 요 모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PI 제어 블록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제 PI 제어 알고리즘을 갖다가 P게인, 그 다음에 I게인을 획득할 수 있겠죠. 교류전동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류전동기의 구성인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위치 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코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C 코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은 다 모델 기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코드를 생성시켜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ST 마이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PWM 할 때 이런 식의 어드밴스드 이제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6개의 그 UVWXYZ 이제 PW 신호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 페리퍼럴도 제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 것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SD 마이크로에서 파라미터 큐브MX 설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SD 마이크론의 그 완벽한 연서 볼륨 1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뮬링크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원하는 MCU를 선택해가지고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이제 게인을 갖다가 생성해주는 이런 블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ST 마이크론 요거 MCU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집어넣고 IAR로 컴파일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하려면은 인베디드 코더를 갖다가 사용하시면은 쉽게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관련 툴을 갖다가 깐 다음에 인베디드 코더라고 있습니다. 웹웍스 그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서 돌려주면은 해당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사용할 게 암코아텍스 M 시리즈고 뭐고 한 다음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갖고서 II를 컴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 책에 보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갖다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물학을 갖다 실시간으로 요 보드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코드가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거 제대로 코딩 됐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 기반으로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델 기반을 구성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를 생성시켜 주기만 하면은 안정되고 검증된 맷덕사에서 보장하는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다양하게 DC 그 모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터들 그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라든지 펠티어 같은 이제 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해당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펠티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하고 싶다. 역시 펠티어를 갖고서 온도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PI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히싱크라든지 타겟에 대한 열 이런 걸 갖다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P 게인, I 게인을 구할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할 펠티어에 대한 특성을 갖다 다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화해서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유도 전동기입니다. PMSN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PMS 전동기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쳐다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DC 모터였고, PMSN 전동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워주면은, 해당, 이제, 그,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기반으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요것이 바로 PMS의 모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선택한 부품,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벤더의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의 프로덕트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면 이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회사들에 대한 이제 모토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모토에 대한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용하려는 제품이 그래서 모든 벤더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거를 쓸 건지 뭐 여기에서 요 모토를 쓰겠다 그러면 요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삼성 인버터 같은 경우도 나 IGBT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 요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는 IGBT는 예를 들어서 인피니언에 있는 IGBT야. 그리고 파트 넘버가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인피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되는 IGBT 매뉴얼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서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서 이제 적용을 갖다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해당 이제 그 모듈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속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IGBT나 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인 제품의 사양을 집어넣고 이쪽에 이제 PI제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I제라든지 PWM 여기에서 PMSM 전동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PWM 제어하는 게 나오죠. 요걸 갖다가 또 여기에서 마스크에서 내부 탐색을 해줘 보시면 이렇게 FOC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PWM 제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다음에 이거 되게 이제 시뮬레이션 했더니 잘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제 시뮬레이션이 결과가 얼마나 잘 되었다. 아니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이제 바꿔가면서 그래서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얘를 코드를 생성시켜 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이제 그 코드를 갖다가 MCU를 선택을 해서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갖다 생성해서 CPU에다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 기반으로 갖다가 코드를 개발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보드를 갖다 미리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 실패 비용도 많이 들고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모델 기반으로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실패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무엇보다 시간 제품에 대한 타임 투 마켓을 갖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려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 기반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메톡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멀티 도메인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그 로봇 같은 것도 구성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제 멀티 도메인 형태로 해서 모델 기반으로 멀티 도메인 형태에서 모델 기반으로 갖다가 이제 많은 코드들을 갖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서 여기에서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거의 검증된 코드, 이제 검증된 코드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동차와 같은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OEM 엔드 커스터머가 아예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델 기반의 그 코딩 기법을 갖다 학습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그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다가 발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MCU에 대한 기반 이런 그 MCU에 대한 내부 동작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그래야지 기본적인 아셔야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그것이 돌아갔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뭐야 간단하게 그 모델 기반 코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세세하게 그 모델 기반에 대한 장소 뭐 교육 뭐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델 기반의 모터 제어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매트랩 시밀링크나 스테이트 플로우 이런 차이점도 잘 알려주시고, 정말 유용한 네, 웨비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모델 검증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저는 이제 MDS 테크에서 모델 검증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제 MXAM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안대용 대리라고 하고요. 이어서 모델 검증과 그리고 MXAM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 설계를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는 거를 줄여서 이제 MBD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C 코드나 뭐 이런 걸 작성해서 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방식을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오늘 설명드린 이제 MBD는 이제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모델링을 내가 직접 하면 그 모델링에 따라서 별도의 도구,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별도의 도구가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 MB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통적인 방식인 실제 C 코딩 이런 게 아니라 모델 기반 설계를 왜 할까요? 일단 모델 기반 설계의 장점으로는 이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완성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바로 모델단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모델을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기능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딱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어떤 동작을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좀 모델 구현이 손쉽습니다. 그리고 요 구현된 모델을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되게 개발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MBD를 통해 개발 시간을 그냥 일반적인 C 코딩보다 한 평균 50% 이상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검증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검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MBD로 개발된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기존에는 코드 검증에 대한 것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코드 검증에 대한 이슈가 많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런 모델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모델 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델 검증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상승해서 아마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검증이라는 것은 일단 개발된 모델이 설계된 요구사항을 이제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 모델이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러한 동작 구현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에서의 모델의 신뢰성을 또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델 개발단부터 여러 가지 검증을 하시다 보면은 모델 개발 검증, 그리고 코드 개발 검증,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검증 작업을 통해서 실제 그 소프트웨어의 동작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델 검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델 검증을 왜 하냐? 일단 MVD로 이제 모델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형화된 그런 그 이미 짜여져 있는 블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델을 통해서 개발 초기의 오류 관리를 좀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오류가 있는 항목들을 발견하고 그런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나중에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이후 또 그리고 코드 테스트, 그리고 실제 타깃에 올려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이럴 때의 어, 수정 작업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상당히 보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 못한 동작을 미리 모델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향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아무래도 초기 단부터 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과 그런 문제 상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검증은 이제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아마 코드 검증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드도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을 수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델도 동일하게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적 검증이란 이제 모델이 실행되기 전 모델 자체의 구조와 문법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동작시키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모델 동작 없이 지금 현재 모델이 갖고 있는 오류들을 찾아내는 그런 검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 검증에 대한 검증 항목은 모델 레이아웃, 그리고 변수 범위, 그리고 이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한지, 그리고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복잡도나 응집도, 이러한 항목들이 이제 정적 검증의 항목이 될 수가 있고요. 동적 검증은 이제 실제로 모델을 실행하면서 동작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됐고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동적 검증에 대한 항목은 모델의 동작 정확성, 그리고 뭐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인풋에 대한 내가 원하는 아웃풋 값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 항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MXAM이라는 정적 분석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 분석에 해당하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 MXAM은 되게 장점이 저는 손쉬운 사용, 그리고 되게 편리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보는 툴을 또 개발 단계에 도입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좀 사용법도 배워야 되고 좀 이런 좀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MXAM은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되게 UI도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좀 간단해서 초기에 도입을 하셔도 사용하시기 전혀 어렵지 않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MXM의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시뮬링크로 작성된 모델이에요.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록 네이밍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상수값이 뭐 그대로 쓰이거나 아니면 입력 포트가 잘 보이지 않고 뭐 블록 네임도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정적 검증을 했을 때 숨겨진 이런 오류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이제 MXAM을 사용해서 한번 그 검증을 수행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의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서 오토 리페어를 하던가 아니면 MXAM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수정하라고 권고 사항을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춘 그런 정적 검증에 대한 그런 모델을 다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나오냐?
요 표는 이제 ISO 26262-6에 있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ISO 26262나 아니면 IEC 610508 이런 문서에서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런 요구 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설계가 돼야지 좋은 모델이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맞춰서 MXM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매트랩 어드바이저리 보드, MAB, 그리고 미즈라, 타겟링크, 그리고 MES에서 제공하는 펑셔널 세이프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MXAM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XAM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내가 개발한 뭐 매트랩 시뮬링크나 아니면 뭐 디스페이스, 이타스의 모델을 셀렉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내가 검증하고 싶은 가이드라인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관련 컨피규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MXM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설계한 모델을 검증하는 작업을 갖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에서는 이 어떠한 항목들이 패스가 되고 뭐 페일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MXM에서 오토 리페어 또는 리페어를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내가 이 페일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그냥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특정 규칙에 의해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요 검증이 완료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레포트를 통해 요 검증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모어라는 모델 앤 리팩터라는 MX임의 보조 솔루션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자동으로 어, 바꿔주는 도구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모델은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레이아웃을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한 모델이에요. 근데 요 모어라는 기능을 통해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 오른쪽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이 직관적이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모델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어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누구 한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참여할 때 누가 모델을 개발하든 동일한 일관성 있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도 되게 효율이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이따 데모에서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XM, 실제 MXM 툴을 사용해서 한번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MXM 도구를 켰을 때 처음에 나오는 메인 UI예요. 그래서 뭐 설정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마우스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요 핸즈온 데모라는 시뮬링크 파일이 임포트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우측에 있는 요 아티팩트 셀렉트 창에서 내가 원하는 검증하고 싶은 그런 모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링크 모델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모델을 인식해서 아트팩트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추가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한 이제 세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반적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설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디스페이스 그리고 뭐 MAB
그리고 MES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뭐 처음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 MES First Set 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펑셔널 세이프티나 레이아웃 그리고 미즈라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산업군과 여러 가지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MES에서 제공하는 요 컬렉션 오브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가이드라인 문서를 통해 이번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추가로 또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기본적인 디폴트 타입의 리포트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이그노어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모델에서 이거는 검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이 있을 때 이런 모델들은 제외를 하겠다 할 때 이그노어 리스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정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설정이 끝났고 이 어널라이즈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검사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모델을 한번 돌려서 리포트를 뽑아왔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 요 리절트 타입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단됐거나 뭐 리뷰 그리고 failed, warning, info, 뭐 passed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뭐 패스된 항목들은 당연히 이제 패스가 됐으니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 이 failed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ailed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X로 된 항목과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요 리페어 수리가 가능한 이런 아이콘이 붙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리가 붙은 항목들은 MXAIM 도구에서 자동으로 이제 오토 리페어가 가능한 항목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없는 항목들은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와 솔루션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실제 수동으로 좀 고쳐 주셔야 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분류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일단은 창을 분할해서 한번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토 리페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 failed 항목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시고 리페어 파인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실제 모델의 그 이 failed 위치를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패스랑 요 블록 네임을 통해서 지금 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된 위치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뭐 the following layout properties of this block are not set properly 라면서 이제 그라운드 컬러가 검은색인데 이제 그린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정 오토 리페어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 위치가 이제 이제 다음 그 오토 파인딩 리페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이전에 했던 그 친구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뭔가 요 수정된 사항과 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플라이 5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 198개에 대한 모든 오토 리페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요 오토 리페어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다음에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여기 패스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요 위치로 추적이 되고요. 그래서 더 블록 2D 룩업 테이블은 이제 스탠다드한 네임이다. 그래서 요런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이 2D 룩업 테이블 4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요 시뮬링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MES의 SL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의 9101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이 블록 이름을 지정할 때 이러한 고유의 이름이 아니라 이 블록 자체의 스페시픽한 이런 네임으로 변경하라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요 이름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대용이니까 dy 테이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이제 이 failed 대한 에러는 사라지고 아마 패스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사항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모델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MXAM에서 리런을 하시게 되면은 검사를 다시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이제 패스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failed 항목에 대한 수정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ore라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시로 들 만한 게, 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요게 아까 있는 그 PPT에 있던 자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모델링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사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이제 요 인풋은 왼쪽 상단에 위치해야 되고 요 아웃풋 포트는 오른쪽 맨 하단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동으로 옮기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입력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모델을 수정을 해서 터미네이트 같은 이러한 블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MXAM에서 제공하는 이 보조 솔루션이 more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을 기능을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모델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력 포트는 제일 좌측 상단 그리고 그 아웃풋 포트는 우측 하단으로 변경되어서 아까 여기 있던 블록이 자동으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리고 요 레이아웃도 꽤나 그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그 오른쪽 하단으로 요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요 사용하지 않는 선도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요 more라는 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개발에 좀 시간 단축을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MXAM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리포트를 좀 수정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금 failed 된 항목이 뭐 이것도 아까 비슷한 에러인데 나는 그냥 요 PID 컨트롤러를 그냥 쓰겠다. 왜냐면 이 네이밍이 그냥 나는 좋아서 그냥 쓰겠다 하시게 되면은 요 add annotation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멘트로 이제 여기다가 PID 컨트롤러 is unique name이지만 but I must use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 블록을 꼭 사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했던 항목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 사유를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그노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블록 네임에 대해서 나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나는 그 요 개인 블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하면은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add to ignore lis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통해서 블락 타입은 이제 게임에 대한 블록 타입이고 패스는 요 스페시픽한 패스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요 패스나 아니면 블락 타입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이그노어 리스트에 추가하시게 되면은 나는 요 개인에 대한 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요 페일드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부 이제 위반된 사항을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리페어를 하라는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델 검증이라는 것은 정적 검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모델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페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꼭 불필요한 경우에는 코멘트를 남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XM 데모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